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폭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매도 우위 시장에서 나름대로 매도 매수 공방을 보이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 저가 매수 기반도 어느 정도는 확보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도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일 연속이 되겠죠. 의미 있는 매수가 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네 가지 지표를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당분간은 이제 그 네 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그 하락세에서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또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 2차 전지 테마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현 위기 회복 직후에 아직까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끝자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하튼간에 이제 그 회복세 직후서부터는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최고 유망주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가지 주요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전기차 관련주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의 B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1987년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얘기하죠. 고점 대비 계산해 보니까 약 한 40% 정도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이유로 해서 이제 빠졌다고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82년서부터라고 기억이 나는데, 5년 동안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면서 이제 급등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상당 부분 거품이 개입이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폭락의 명분이 미국 재정 적자 우려였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1985년도 이제 그 플라자 협의가 있었죠. 그 일본의 이제 엔화 가치를 이제 상대적으로 크게 이제 절상시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인데, 여하튼간에 그 전후로 해서 사실 그 재정 적자 우려가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명분 정도로 봐야 되겠고, 세 번째 얘기가 이제 그 정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어떤 그 오작동이다. 그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MIT 공대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투자 알고리즘이죠. 어떤 그 시스템 매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유행됐던 그 초기인데, 이 어떤 그 프로그램 매매가 오작동을 부리면서 블랙 먼데이가 왔다고 부른 거죠. 제가 오늘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블랙 먼데이 당시에 주가가 한 40% 정도 이제 폭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을 때 1987년도 이제 그 블랙 먼데이 사례를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 증시를 보니까 다우지수 기준으로 고점 대비 거의 한 30% 정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여지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어느 계기만 마련된다면 충분히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요. 이제 현 시점 이후서부터는 여기서 우리가 매도하는 거, 매도해서 유리한 것보다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상당 부분 이제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그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겠지만, 제 방송이 하여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데 좀 상당 부분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네 가지 주요 지표 그리고 2차 전지 논리. 먼저 이제 그 네 가지 주요 지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좀 안 좋았죠.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금리를 이제 사상 최저치로 인하를 하면서 외환 시장과 어떤 그 채권 시장 간의 어떤 그 불일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가 또 많이 오늘 한 1조 원 정도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원화가 이제 많이 좀 평가절하죠. 환율이 많이 급등했던 것 같고요. 외국인 어떤 그 매도의 어떤 그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라고 봐야겠죠. 한국 주식이 또 많이 오른 종목 중심으로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 이런 많이 오른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른다면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겠지만, 매도의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2월 10일서부터 약 한 12조, 13조 가까이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이제 매수의 시그널들이 좀 나온다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혹은 이제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외국인 매도는 이제 지금 주식이라는 게 이제 위험 자산이죠.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를 사든지, 미국 달러를 사든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외국인들이 판다고 봐야 되고요. 코스닥 시장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대형주들, 시장 전체의 어떤 주도주급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올라가기 전에
천병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에 비하면 나름의 어떤 그 천병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오늘 한 2,5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였는데 4일 연속 순매수는 상당 부분 어떤 그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미 있는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덱스 인버스도 보시게 되면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 보도록 하겠지만 하여튼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8월 6일 날이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최악의 그런 시점에 아래에 있는데요.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어떤 그 고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물음표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저도 이제 많이 좀 쫄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럴 가능성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거의 그 코덱스 인버스로 본다면 좀 상투 신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2차 전지 상승 논리는요, 2차 전지 상승 논리 그리고 관련 주들을 이제 점검해 보겠는데요. 지금 사실 삼성 SDI 혹은 이제 LG화학이 고점 대비 다른 여타 어떤 주도주급에 비해서 좀 많이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유럽 시장이 지금 굉장히 핫하죠. 지금 유럽 위기가 굉장히 지금 사실 뉴스를 보면 뉴스를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유럽의 어떤 유럽 사태 악화에 따른 어떤 피해주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전기차 시장의 어떤 핵심 상승 동력, 모멘텀이 사실 유럽 시장이죠. 근데 유럽 시장이 이제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이유를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12일자, 13일자인가요? 잠시 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유럽 시장의 어떤 유럽 전기차 판매는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급증을 했습니다. 거의 평균을 따지면 한 150%. 전년 1월 대비해서 2019년 1월 대비해서 한 15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2월에는 좀 상당 부분 감소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2월에도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물론 이제 3월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자고 보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혹은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테마는 지금 현 사태에서는 최악의 어떤 테마이지만 이게 회복 시그널이 발생된다면 최악의 테마에서 최고의 테마로 이제 반전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관련 종목은 이제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보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혹은 포스코케미컬 혹은 기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요번 어차피 가치 조정을 받았으니까 요번 조정 기회를 통해서 삼성 SDI 혹은 이제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좀 단호하게 저희 회원 같으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 방송의 한계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큰 흐름으로 본다면 역시 4차 산업의 어떤 지속성, 이 전기차 테마는 역시 4차 산업의 어떤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지속성과 그 다음에 유행성 혹은 이제 현 사태를 의미하는 거죠. 유행성 혹은 단발성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간이 결국은 우리의 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일이 아니면 또 내일 모레 또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여타 어떤 우리가 지표를 꾸준히 살펴봤는데 저희 회원들께도 계속해서 이제 속보 형태를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4개 지표에 대해서. 여하튼간에 이제 상승 반전의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임박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제가 사실 갑자기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5G 테마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방송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도 4가지 주요 지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시그널들, 반전의 시그널들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상해 종합주가 지수인데 제가 자료를 한 2시 정도에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요. 좀 마이너스로 끝난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고 유럽 증시도 한 5%대 전후로 이제 많이 빠졌는데요. 장중에 2월 3일, 4일 저점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까지 왔다가 이제 돌려놓는 모습이죠. 나쁜 흐름은 아니고 유일하게 지금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최악의 시점, 전 저점 혹은 우리가 패턴 분석으로 따지면 이제 쌍바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쌍바닥을 유지를 해준다면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요번에 이제 이번 사태 이후의 어떤 글로벌 증시 전반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 증시보다 상해 종합지수, 중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선도 국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 증시 역시도 우리가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간에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뭐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 또 어제 우리가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외환 시장이 동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채권 시장이 흔들려 버리니까 외환 시장도 이제 그 동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그동안 강조했던 거, 예전에 그 8월 6일 날 이제 그 최악의 구간이죠. 달러당 1223원인데 거기는 가볍게 갭상승으로 가볍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돌파했던 어떤 정서라든가 환경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납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 주가는 이제 그 외환 시장이 이제 하부 구조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수에 있고요. 오늘 시장을 본다면, 거래소 시장으로만 본다면 뭐 나름대로 이제 납득이 가죠. 하지만 코스닥 시장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도 제가 이제 앞서 강조한 게 천병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지금 삼성전자, 지금 환경에서 삼성전자가 크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는데,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되겠죠. 이게 뭐 네페스가 됐든 혹은 SF 반도체, AD 테크놀로지가 됐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워낙 이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그 시그널들이 발생되면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그 대형주 대비해서 먼저 주가의 선 반영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외국인 이제 매매 주체별 동향이 되겠죠. 여하튼 간에 3월 9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9일 날 1조 3천억 순매도가 이제 외국인 매도의 정점이었어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2월 10일서부터 외국인들이 매도했고, 대략 한 2조 5천억 정도 죄송합니다. 12조 한 5천억 정도 순매도였는데, 그 매도 과정에서 3월 9일이 매도의 어떤 그 정점이었어요. 최고로 이제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뭐 급격하게 감소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외국인 매도 규모는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본 지표 중에 하나가 외국인 매매 동향이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1조 한 90억 정도 순매도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죠. 오늘 만약에 한 5천억대 이내에서 매도가 아마 끝났다면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제가 또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리겠는데, 이건 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긴 하지만, 내일은 제가 보기에는 한 5천억대, 6천억 아니고 한 5천억대 매도해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로, 이게 확률이죠. 외국인 매도의 정점 이후에 보통 한 7일, 빠르면 7일, 8일 혹은 9일서부터는 매도세가 급감하거나 혹은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순매수가 전환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른다고 보는 거죠. 내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조 매도는, 1조 매도의 근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선호 흐름하고 일치가 되고,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글쎄요, 한 5천억 가까이, 3천억에서 5천억 사이 정도는 사실 채권 시장과 연계된 그런 매도가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해봅니다. 자, 오른쪽 부분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 오늘 한 2,500억, 제가 이제 종가 끝나기 전이거든요. 2,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그동안에 2월 한 20일 이후서부터 보면 최고로 많이 순매수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을 좀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하고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예, 지금 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주가가 이제 빠질 때 반대로 인버스기 때문에 오르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제 많이 강조해 드린 게, 이거는 이제 진짜 프로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지표, 나름대로 자기 어떤 우리 주특기도 있지 않습니까? 프로들이 많이 보는 지표고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최악의 시점이 이제 8월 6일이죠. 8월 6일 날 이제 코덱스 150 선물 인버스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1430원이 최고 고점인데요. 그 고점 아래에 있죠. 지금 외환 시장은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주식 시장도 전 저점을 8월 6일 저점을 다 깨버리는데,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아래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가지 지표로만 놓고 본다면 지수는 의미 있는 어떤 상투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입니다. 이게 코덱스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기적이고 감정이 많이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선행 요소가 많아요. 주가 빠질 것 같으면 굉장히 크게 오르고, 또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크게 또 빠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전기차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지표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2020년에서 이제 향후 2030년 정도가 되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제 앞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죠. 나름대로 의미 있고 굉장히 근거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자 입장이라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기차 배터리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게 낫다고 그런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삼성전을 본다면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의 이제 특허가 비메모리 성장성으로 우리가 또 계속 좋게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2월 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자료인데요. 유럽의 1월이죠. 1월 자동차 판매 추이는 충격적이다. 독일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16,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160% 증가했고, 영국은 145%,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90% 증가했다는 거죠. 충격적이죠.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를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게 보는 그 근거 중에 이제 하나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 3월 12일자 보던 거 10일자 이제 자료입니다. 보면은 2월이죠. 2월 유럽 전기차 시장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중국은 굉장히 불황이에요. 지금 중국은 뭐 비교가 불가하고 최대 판매금은 독일에서 16,000대의 전기가 팔렸다는 거죠. 전년 동월 대비 149%니까 1월 달에도 앞서 보니까 잠시만요. 1월 달에도 16,000대요. 2월 달도 16,000대. 저는 2월 달에는 좀 많이 줄을 거라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에 엄청 많이 늘은 거였어요. 작년 2월 대비해서 149% 증가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3배 13,000대. 그 스웨덴, 뭐 영국, 스페인도 95%, 117%, 128%. 말 그대로 충격적으로 놀라운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 만약에 이번 현 사태만 아니면 3월, 4월로 가면 갈수록 페널티가 있잖아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탄소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대규모 벌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특히 이제 내연기관차를 생산한 업체는 치명적이에요. 내연기관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유럽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이 작동하면서 사실 전기차 비중을 대폭적으로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공급이 많아지면 사실 가격이 주는 것은 뭐 당연히 그 우리가 경제 논리에 경제 논리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월은 주춤하겠으나 하여튼 이번 어떤 그 사태가 회복 조짐이 보인다면 굉장히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자, 종목을 보도록 하죠. 삼성 SDI인데, 뭐,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것은 뭐, 특정 삼성전을 팔고, 삼성 SDI를 팔고, 뭐, 이런 걸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바스켓으로 모아놓고, 이제, 한국을 파는 거죠, 한국을.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가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어떤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과 연계했던 그런 이제 매물들이 좀 상당 부분이 쏟아졌다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뭐, 적게는 한 3천억에서 많게는 한 5천억 정도는 원래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 5천억 정도, 많아야 6천억 정도 매도했어야 되는데요. 어제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단행하면서 이제 이런 외국인이 1조 원 정도 매도하는 그런 그 환경을 제시한 거죠. 자, 삼성 SDI도 우리가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이제 서서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은가 싶고요. 자,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이제 그 중소형주 관련 중에서는 단연 이제 베스트라고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가격이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이번 조정을 통해서 뭐 프레토 지선 전후 가격대에서 이게 주봉이거든요. 프레토 지선 전후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정도라면 한 7만 원 정도 오늘도 뭐 7만 원이 많이 깨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7만 원대 미만 정도라면 뭐 충분히 조금 기다린다면 우리가 주식을 그 상승 추세 있는 주식에 정확히 고점에 팔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바닥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방송을 준비할 때는 한 몇 시였나요? 한 3시 정도 됐었나요? 하여튼 76,600원에서 마이너스 100원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일봉 차트를 HDS를 안 켜놓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수시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여하튼간에 7만 원대 뭐 미만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 시장 상황 감안한다면 에코프 PM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일진 머티리얼,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좀 상당 부분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조셉 그랜빌의 목욕통 이론이에요. 시세 형성의 어떤 그 원리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여하튼간에 주가가 1급 투자자 세력, 큰 손 세력들은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할 때,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하고 언제 파느냐?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그때 주식을 호재를 엄폐물 삼아서 주식을 분산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